네, 반갑습니다. 주식대학 가치투자과 주가TV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용띠이기 때문에 올해 청룡의 해에 더 많은 좋은 결과, 좋은 모습, 안전한 투자 방향, 이렇게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4년도 AI 대장주가 될 종목 미리 매집하는 개념으로 2편 준비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리 앞으로 반도체 IP 쪽은 칩셋 미디어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주가 레벨을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새해 첫날부터 반등 시작됐고요. 이제 추천 이후에 8% 정도 수익권 진입했네요. 저는 일단 계속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AI 다음 이끌 칩셋 미디어 후속타로 다음 대장주 하나 더 준비를 했고 그래서 2편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제약주 쪽을 한번 안내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런 제약주들이 조금 힘을 쓰기가 어려운 게 뭐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등 여러 가지 이제 금리 문제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됐고 어느 정도 이제 캐시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제약 쪽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은 지난 영상부터 다시 복귀해 보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칩셋 미디어 반등 시작됐고요.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겠죠. 스윙으로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장기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스윙으로도 계속 다시 차점 잡아드리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다시 급등 나아졌고 이제 스윙으로는 진입 불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오늘 약반등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CXL 쪽으로 뭐 분류를 따로 해도 좋은데요. 일단은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다 잘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단 HBM 쪽은 아직 조용하기 때문에 STI, HPSP,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애들 횡보미 조정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천천히 계속 모아 가시면은 중장기로도 스윙으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쪽에 이쪽은 대장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런 CXL 쪽, 뭐 엑시콘이나 뭐 이런 네오셈 같은 애들은 너무 움직임이 괴팍하기 때문에 저 같은 스타일은 잡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전에 근데 우리 미리 21,500원부터 매집해놓은 퀄리타스 반도체에 계속 수익률 즐겨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본인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스윙으로도 계속 먹으시면 됩니다. 칩셋 미디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접근을 다시 해도 좋은 게 디자인 하우스 쪽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온칩스 급하게 사가지고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기긴 했는데 이런 에이징랜드는 놓쳤고 AD 테크놀로지도 놓쳤는데 AD 테크놀로지는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스윙으로 다시 접근 시작했습니다. 스윙으로 다시 접근 시작했고요. 에이징랜드도 지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AD 테크놀로지 일단은 디자인하우스 섹터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올해 많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러려면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역량을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3사 중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주가 상승률도 적었고 그만큼 저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간의 저평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20년도 당시 이제 뭐 가온칩스야 이쪽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삼성에서 업력이 원체 길었고 또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확실한 부분이 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 쪽으로 확실한 캐파를 가지고 있죠.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죠. 그럼 AD 테크놀로지가 조금 이제 애매한 감이 있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얘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걸어온 길을 보자면은 20년도 당시에 이제 TSMC 쪽의 선진 생태계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이쪽을 배우고 국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 기업입니다. 네, 이 AD 테크놀로지가요. 그럼 앞으로 왜냐면은 이쪽은 이제 다른 이제 밑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어느 정도 캐파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삼성 파운드리의 대표 디자인하우스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삼성향으로 이제 계약이 들어간 거죠. 시장을. 네. 근데 그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고전하면서 이제 평가 저평가가 지속이 됐고요. 네.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 끌어올리면서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AD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약 2, 3년간 삼성 파운드리 향에서 적응 기간을 갖췄고 22년도 말부터 해외 쪽 막 타겟팅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3년도 초부터 삼성의 M&A 첫 순위 디자인하우스 업체로 부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삼성 쪽에서는 네,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공정을 확보해야 되고 그 중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점차 자기 이제 입지를 다져놨고 그러면은 M&A까지는 완전한 M&A 인수보다는 지분 투자 쪽으로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어쨌든 차후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 그래도 디자인하우스 쪽 지금 주가 흐름 좋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도 많은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하게 좀 보유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지금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부진했던 모바일 산업을 이제 뛰어넘어서 HPC 차량용 반도체 AI 쪽 이쪽으로 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본업과 함께 네, 신사업도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앞으로 AD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이 포텐셜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 방향은 이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내가 추천해야겠다.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디자인하우스 섹터에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뭐 셋 다 잡으세요. 뭐 가장 뭐 최근에는 좀 주가 레벨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한 1,000만 원 기준에 200, 300, 500 뭐 이런 식으로 비중 관리를 하셔가지고 담아 놓으시면은 뭐 누가 대장주가 돼도 아쉬움이 덜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저평가 구간에 있고 차기 대장주로의 가능성이 네, 농후한 AD 테크놀로지로 먼저 선점하시는 게 좋죠.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11월에 드렸던 칩셋 미디어 10월 말부터 좀 다뤄드렸죠. 얘가 이제 100% 수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 또 다시 자리 만들어서 또 재매수 안내해드려서 편하게 먹고 있죠. 네, 12월에는 퀄리타스 반도체 또 지금 최종 120%까지 나오고 오늘 뭐 이제 신고가 돌파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스윙 중장기 스윙 계속 뭐 수익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차기 대장주가 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제 투자해 놓으신다면은 그 사이에 먼저 날뛰고 있는 애들 수익 조금씩 걷어 들이면서 네, 천천히 굵직한 수익도 챙겨 가시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금이 적든 많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자체가 원체 24년도를 뭐 이끌어줄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쪽 대표 3대장은 다 잡으시면 돼요. 네. 그 중에서도 얘가 이제 더 강하다는, 네, 강하게 매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채널을 만들고 처음으로 제약주를 이제 좀 소개해드리는데, 뭐 제가 제약을, 뭐 저는 제약을 그렇게 많이 자주 하진 않아요. 정말 이제 이제 이쪽은 한번 건드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손실을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최소 이 자리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0%까지는 나는 이거는 감수해서라도 얘는 투자를 해서 그 결과를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제약 섹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다음은 이제 첨생법이 이제 앞으로 제약 시장을 이끌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제약 시장을 전체적으로 길게 이끌어줄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쪽에 투자를 안 했던 거고,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런 라이센스 계약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규 모달리티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첨생법을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첨생법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이제 완화되고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뭐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첫 번째는 환자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넓어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업의 허가 없이도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 채취 공급 가능. 네, 세 번째는 세포 치료 관련 임상 시험이 이거에 따라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요약했는데, 네, 뭐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뭐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제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뭐 밸류 가치를 분석해내고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이 제약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질 스토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어질 스토리가 더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일단은 기존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실히 제약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뒤에 스토리가 마련이 됐고,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큐로셀을 왜 골랐냐면은 네, 일단은 전문기업, 네, 세포치료제 쪽으로 네, 전문기업입니다. 어차피 24 첨생법이 이끌어 주는데 그러면은 세포치료제 기업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네,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25년도에 신약 상용화 준비 중에 한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스토리가 이미 올해 내년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만큼의 이제 희소성을 갖춘 기업이냐 이것까지 좀 따지고 싶은데 국내 유일,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요. 왜냐,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기술적 허들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큐로셀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기준의 제조 공정에 따라 기초 연구, 동물 시험 등을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뒤에 화면이 조금 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화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큐로셀 같은 경우에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가장 거래 대금이 이쪽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 말고 거래 대금 보세요, 여러분. 네, 정확한 액수가 얼만큼 큰지. 네,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고 이루어진다는 거는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하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약 쪽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한다면은 큐로셀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큐로셀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포치료제, 첨생법 이쪽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애들이 좋아요. 지금 제약에 굳이 투자를 하자면은 네, 얘가 이제 메인 테마가 되고 그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겠죠. 네.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새로 이렇게 AD 테크놀로지와 큐로셀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지난 영상에서 이제 다뤄드렸던 칩셋 미디어 반등 잘 시작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분석해드린 STI 아직 뭐 횡보하고 조정 뭐 연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뭐 매수 기회가 네, 여러분들께 계속 열려 있는 종목을 미리 드렸다고 보기 때문에 아쉽진 않고요. 네, 안전한 종목들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구할 때의 승률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마음 편히 이렇게 같이 투자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며칠 쉬다가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해서 많이 버벅거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